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병찬 물리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해드릴 건데요. 지난 시간에 등가속도 운동 공식 두 가지를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수업 마지막에 이 두 가지 공식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운동 공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공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두 개의 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속도는 AT 플러스 V0와 같다. 그리고 변이는 2분의 1 AT 제곱 플러스 V0 T와 같다. 라는 두 가지 공식을 항상 세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은 속도와 가속도의 정의로부터 바로 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유도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2번 공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1번 공식에서 t를 소거를 하면 유도를 해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개의 식을 하나로 합쳐서 쓴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가속도와 변이 속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두 번째 식이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럼 실제 문제에서 이 두 개의 공식들을 어떻게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한번 읽어볼게요. 자동차가 t는 0일 때 정지 상태에서 v0는 0이라는 얘기죠.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가속도의 크기가 2m/s 제곱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출발 후 10초가 지났을 때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 S는 얼마인가?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첫 번째 공식과 두 번째 공식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t의 유무예요. 시간항의 유무. 첫 번째 공식은 t가 그대로 살아있고, 두 번째 공식은 t항을 소거를 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정보가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지금처럼 명시적으로 시간은 10초일 때 이렇게 시간에 대한 정보를 주면은 1번 공식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에 대한 공식을 사용하면 바로 S는 2분의 1 AT 제곱 플러스 V0T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 2분의 1 곱하기 2, T는 여기서 10이라고 했으니까 10의 제곱 플러스 V0는 0이죠. 0 곱하기 10은 0이니까 첫 번째 항만 계산을 해주면 100m, 여기 정답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대한 정보를 주면 첫 번째 공식을 쓰면 바로 답이 튀어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한번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줘볼게요. 역시 자동차가 정지 상태에서 t는 0일 때 이제 v0는 0인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가속도가 2m/s 제곱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변이를 줬어요. 100m만큼 이동을 한 이후에 자동차의 속도는 몇 m/s가 될 것인가, 이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에 대한 정보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죠. 그래서 두 번째 공식을 쓰면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이 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100은 V제곱, V0는 0이니까 V제곱만 남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바로 V는 20m/s다.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두 번째 공식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공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사실은 첫 번째 공식으로도 다 풀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럼 두 번째 공식이 왜 필요하느냐? 왜냐면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똑같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00m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두 개의 식을 세트로 저희가 써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식을 써놓을게요. S는 2분의 1 AT 제곱 플러스 V0T. 여기에서 두 번째 식에 한번, 왜냐면 변이를 줬으니까 두 번째 식에 저희가 알고 있는 값들을 먼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100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t의 제곱 플러스 0이죠. V0는 0이니까. V0는 0이니까.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t가 10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v는 여기 이상하게 썼네요. 플러스죠. at 플러스 v0인데 여기에다가 v를
알고 있는 값들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0 플러스 0 해서 20m/s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이랑 첫 번째 공식과 두 번째 공식을 활용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답은 똑같이 나왔어요. 선생님, 그럼 첫 번째 공식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t는 10초라는 거는 문제에서 전혀 물어보지 않았는데, 시간을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다른 식에 대입을 해서 속도를 구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저 정도 계산이야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질 경우에는 두 번째 공식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간의 어떤 문제를 푸는 속도와 그리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간단해지면 그냥 속도만 빨라진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정확도도 같이 올라가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막 식을 3줄, 4줄 이렇게 써가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그만큼 계산 실수를 할 확률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공식을 활용을 하면 조금 더 쉽고 간단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고 있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수능 기출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좀 옛날 문제인데 2017년 대수능 3번 문제예요. 뭐 보시다시피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답률이 떨어지는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 문제를 1번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던 사람과 2번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던 사람 간의 속도 차이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났어요. 자,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다리 위에 자동차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자동차가 이웃한 교각사이의 구간을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모두 같다. 그러니까 처음 D만큼 이동했을 때 T초가 걸렸으면 그 다음 2D를 이동할 때도 T가 걸리고 그 다음 3D를 이용할 때도 T가 걸리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즉 가속도는 0보다 크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문제는 위치와 속력의 그래프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동차의 속력을 위치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래프는 1번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뭐 이런 거 선지의 구성 같은 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속력이랑 위치 그래프, X랑 V의 그래프를 한번 제대로 그려볼게요.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간에 대한 정보를 준 것 같은데, 사실 그냥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정보 이외에는 별로 그렇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공식을 우리가 X랑 V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 공식을 바로 쓰면은 EAS, S인데 여기에서는 X라고 써볼게요. X는 V제곱 빼기 V0 제곱. 이 식을 한번 써보면은 V랑 X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V는 EAX 플러스 V0 제곱의 루트. 이렇게 한번 써보면은 V랑 X의 그래프가 이렇게 루트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얘는 V0일 텐데 V0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에선 중요하지도 않고 하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평균 속도에 대해서 다룰 일이 있어요.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V0를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나오는지 아니면 이렇게 나오는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일단 루트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1번을 답으로 확신을 가지고 풀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1번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V는 AT 플러스 V0고 S는 2분의 1 AT 제곱 플러스 V0 T이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S랑 다시 X라고 쓸게요. X랑 V의 관계를 나타내려면 결국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T를 소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계산 과정을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지난 시간에 사실 두 번째 공식을 유도한 거랑 똑같은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식에서 X랑 V의 관계를 함수로 구하려면은 결국 T를 소거해야 되는데 T를 소거해서 나온 결과식은 2번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능 시험장에서 이번 공식을 유도하고 앉아 있었던 셈이죠. 정말 뭔가 근데 그 공식을 여러분들은 아마 다 외우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풀었던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 낭비를 한 셈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뭔가 시간을 쓰고 있었다라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공식을 공부했을 때에는 이 공식을 언제 쓰면 내가 유리하고 어떤 상황에서 썼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리 공부를 하면서 처음 배우게 되는 공식이 등가속도 운동에 관한 공식일 텐데 이때부터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공식과 다른 물리 법칙들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습관을 가지고 좋은 방향성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평균 속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혹은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